가 있지만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보온의 양으로 보면 한 3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온의 상태이고요. 뭐 케라틴 진지바나 이런 것은 괜찮고요. 버티컬 하이트도 비교적 괜찮은 상태입니다. CT 상태에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역시 굉장히 큰 뉴마티제이션이 되어 있고요. 라테랄 윈도우를 통할까? 아니면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할까?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를 보여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어떤 치료를 할지 이제 어떤 방법 사이너스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5번은 모빌리티가 있어서 발치를 해야 될 거고요. 6, 7번 남아있는 보호는 한 3mm 정도입니다. 네, 이제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가 크리스탈 어프로치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다시 이제 한번 가볼까요? 9, 네 번째 거. 네, 오케이. 네, 이게 2014년에 어머니 하셨어요. 2014년에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했던 그리고 지금 이게 11월 18일이니까 한 9년 조금 더 지난 그런 엑스레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본이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볼까요? 네. 네. 이게 지금 오늘 해야 될 상태인데요. 5번 위치이고요. 다음. 아니죠? 이쪽으로. 그 다음 사진. 오케이. 여기 보시면 6번 위치쯤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크리스탈 어프로치 하기에는 이 폭이 너무 베이스가 넓죠. 이렇게 넓으면 사이너스가 이렇게만 본 그래프트가 딱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본 그래프트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라테랄라 하고 앞에 다시 제일 마지막에 그죠? 그걸로 한번 볼까요? 이 케이스처럼 이렇게 포크링관로 거의 같은 레벨이 되게 그렇게 본 그래프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만 올라오는 베이스가 좁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베이스가 넓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그래프트가 확보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크레스를 할까 라테랄을 할까 고민을 했다가 오늘은 또 역시 라테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뭐 현재로서 보면 라테랄 월에 아테리도 없고 저 위에 있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자, 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네, 아시고 물이 나와요 거기서. 네. 섹션 하셨죠? 블레이드.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쏙 주시고요. 좀 더,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만. 지난주에 이 리트랙터 이름을 물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셰퍼드 리트랙터입니다. 셰퍼드. 셰퍼드. 이름이 좀 어렵죠? 셰퍼드 리트랙터.
예전에는 사이너스 하면 아주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긴 임플란트가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온그래프트가 골화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한 8.5, 10mm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버티컬 해야 되니까 라테랄이 어프로치 하기 쉽도록 좀 긴 버티컬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티슈 진지바 두께가 한 2m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컬 이제는 더 연장해야겠습니다. 추측. 괜찮으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본그래프트, 알로그래프트로 한 2cc 정도 미리 믹스를 해 주실래요? 차은 게 하지 말고요. 그냥 드라이된 걸로 합시다. 차우면 느낌이 안 좋잖아. 그지? 지금 잡으시고 포트 한번 더 할게요. 한번 석션해 주시고요. 석션해 주세요. 오케이. 자, 스피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하이스피드 라운드볼을 합니다. 네, 조금 담으세요. 조금 더 담으세요. 반만 더 담으러 보세요. 네, 조금 더. 네, 네. 약간만 하실까요? 거기서 조금만 약간만 네, 그만큼 딱 좋습니다. 빼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그대로 가장 익설하기 좋은 곳을 먼저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터치를 손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꼭 페달로 스피드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잡는 터치만 가지고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오퍼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쓰던 걸로 주시면 되겠네요. 이걸 이렇게 사이언스 월을 완전히 제거하고, 옛날에 다툼이 했던 건 사이언스하고 다르게 월을 떼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윈도우를 다시 커버하는 데 사용하는 이 방법은 우리 조영석 선생님이 만든 테크닉이고, 처음에는 참 이게 좀 불안하고 했는데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냥 둘까요? 네. 이걸 떼놨다가 나중에 그래프트 한 다음에 다시 커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석션 가볍게 밀어. 하나의 나중에 뒤를 살짝 열어주고, 그 다음에 앞쪽을 다시 이 안티리어 월이 만져져야 되기 때문에 캐리슨 먼저 주십시오. 캐리슨 먼저. 또 조금 리트럭션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이너스 안티리어 월까지 가야 되겠지. 소켓이 있을 때는 베이스가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일레귤라리티가 있죠. 다시 됐습니다. 다시 가장 오케이. 네. 가장 많은 퍼포레이션이 안티리에 생기니까 여기가 확실히 보이도록 저기겠습니다. 소켓 롯데 이펙스가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담으세요. 조금 더 담으러 보세요. 네. 빼주시고, 밀어 빼주시고. 오케이. 자, 안티리어 쪽으로 다 열렸고요. 이쪽으로는 조금 더 확보하겠습니다. 윈도우를 형성한 데서 미지알 월, 나절 겹인데 미지알 월이 충분히 디태치 돼줘야 되죠. 같은 높이로. 픽스는 4.1에 10으로 3개 다 하겠습니다. 4.1에 10으로 하겠습니다.
큐렛 주시고요. 서지컬 큐렛. 소켓을 청소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블레이드. 일단 그라뉴레이션 티슈는 깨끗하게 제거해야 되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약간만 더 주세요. 예. 예. 다시 잡으시고 잡으시고 그대로 이쪽으로 디렉션 할까요? 오케이. 조금 더 담으세요. 조금 더. 네, 좋습니다. 그대로. 하나, 둘. 자, 자, 이제 물이 좀 나옵니다. 네, 본 하이트도 1000mm밖에 안 되고요. 덴시티도 강하지 않으니까 드릴링은 되게 빠르게 됐죠. 그대로 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픽처 가겠습니다. 잠깐만, 동그래프트 해야겠지요? 네, 됐습니다. 거지. 다시 조금 담으세요. 입술에 힘을 빼시고, 이렇게. 자, 여기 리트랙션 해주시고요. 그래프트를 해줄래요? 그래프트를 넣어주시고, 미러로 해주세요. 미러로. 그리고 살짝, 너무 세게 눈만 하지 말고, 조금 살짝만, 어이구. 이렇게. 조금만 더 다물어 보세요. 네, 그대로 잠깐만 내가 준비되면 해줄래요? 자, 주세요. 오케이. 알로그래프트이고요. 앞쪽부터 다시 더 안쪽에 같은 레벨까지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주시고
다시 주세요. 됐어요. 다시. 다시. 자, 이제 앞쪽으로는 이 정도 쿠션 감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고요. 안쪽으로도 약간의 쿠션 감이 있는 정도로. 좀 세게 누르면 자꾸 밀려 올라가죠. 이렇게. 다시. 네. 네. 다시. 오케이. 이렇게 위로 밀어 올리면 자꾸 멤브레인이 올라가니까 이 정도로 좀 더 주시고 한 2스푼, 3스푼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선 픽처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자, 됐고요. 지금요. 이제 다시 크게 해주시고 프루브. 오케이. 자, 여기 하는 것이 이제 그래프트가 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잘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그래프트가 통째로 다 밀려 올라가 버리게 됐고요. 자, 픽처. 저걸 좀 해주면, 봐주면. 세 개 다 해주실래요? 세 개 다. 그거는 한 넣어주시고. 좀 밀어버렸어. 밀어버렸어. 하학골에서는 이걸 굳이 바르지말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리제너레이션 있는 경우는 항상 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Activation complete. 이제 임플란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렌치. 한 35뉴턴 정도 되는 거겠습니다.
봉그래프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정도 토크가 되면요, 원 스테이지 해도 되겠습니다. 원 스테이지로 하요. 5에 5로 주시고요. 너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봉그래프트 있었죠? 아니, 윈도우 따놓은 거 있었죠? 이쪽이 안쪽일까요? 이쪽이 안쪽인가요? 이쪽이 안쪽. 사실 가장 좋은 멤브레인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떼놓은 거 있었죠? 아니었어요? 있었는데? 저기 캐리슨 론저에서 뺀 거. 캐리슨 론저 할 때 해놓은 거 있었지 않았어요? 됐어요. 오케이. 네, 앞쪽에는 뭐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아. 오케이. 자, 그대로 담아갈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대로. 라이트. 그러면 고개 바로 하시고요. 고개 바로 하시고, 네. 라이트, 오케이, 좋아요. 됐습니다. 네, 이제 봉합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을 보시고, 이런. 여기 소켓에 약간의 그래프트를 할까요? 남아있으니까. 주세요. 뭐, 아주 크리티컬한 건 아니지만. 오케이, 잠깐만. 저기도. 다시. 앞쪽으로 조금만.
한 번만 더 쉬죠. 한 번 더 할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위로 빼고 아니 그거 오케이, 됐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잘 됐죠? 그럼 이 오른쪽에 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쉽게 빠르게 끝났죠? 실제로 수술이 걸린 시간은 한 30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세개 이 정도가 라테랄 윈도를 하고 3개 임플란트 하는 것의 그냥 평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테랄 어프로치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트라우마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크레스탈로 하느라고
이렇게 좀 브라인드 테크닉처럼 되니까 그 좀 노심초사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쉽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클래식한 방법으로 오늘 라테랄 윈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크레스탈로 오늘 해보려고 하겠다 이래서 아침에 올 때는 생각하고 왔는데요. CT를 쭉 보니까 베이스가 너무 넓어요. 베이스가 이렇게 넓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삼봉우리처럼 이렇게 뼈가 만들어지니까 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평되게 라테럴 윈도에서부터 이쪽에 미지알 월까지의 이런 메디알 월까지의 일단 이렇게 수평적인 본그래프트가 되게 하려면 라테럴 윈도, 라테랄 테크닉이 훨씬 더 낫죠. 네, 질문에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 김 선생님, 니들홀드는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 한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니들홀더는 너무 투박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퀄리티가 좋아지긴 했지만 일단 니들홀더는 이 사용하시는 니들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은 4제로, 5제로 많이 쓰니까요. 번호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쉔크 부분이 굉장히 좀 탄력성이 있어야 돼. 이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풀리고 열리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니들을 잡는 부분이 자꾸 이게 달아가지고 니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실크가. 그래서 이게 텅스텐 카바이드로 이렇게 코팅이 돼 있는 이런 니들 홀더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사용한 것은요, 우리 토마스 선생님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메가젠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핫젤앤선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어디론가 머지된 것 같아요. 핫젤앤선이라는 그래서 참 잘 만들었는데 한동안 우리 유경호 원장님하고 미국 갔다 올 때마다 10개씩 20개씩 사가지고 뭐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가격은 그때보다 훨씬 싸졌고 성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그렇죠? 이게 탄성이 좋은 걸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비쌉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수술은 결국은 블레이드와 슈처죠. 그러니까 좋은 니드홀더 하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크 진 선생님, 윈도우 창 내고 나서 건신면 본 뜯어내는 기구 이름 무엇인가요? 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캐리슨 론저입니다. 캐리슨, K-E-R-R-I-S-O-N, 캐리슨 론저입니다. 총처럼 생겼죠. 지금은 카피가 많이 여러 군데서 나와서 뭐 가격도 그래 비싸지는 않습니다. 사이너스를 위해서는 하나는 갖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식 선생님, 그다음에 김경준 선생님, 소켓이 상악동하고 개통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요? 그냥 퍼포레이션이죠. 뭐 일종의 멤브레인의 퍼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 라테랄 윈도우를 열어서 그 멤브레인을 쭉 다 들어올리고 거기다가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같은 걸로 커버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그냥 소켓 월이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먼저 힐링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구치부에서 사실 이 소켓이 상악동하고 연결되면 이렇게 오로안트랄 피스출라가 형성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됐다고 생각할 때는 콜라겐 멤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소킹을 해서 이렇게 개통된 부분을 살짝 막아서 이게 영 뚫려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김종식 선생님, 오시스 볼륨엑스 2장 접어서 사용해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볼륨감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2장 같으면 충분히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4mm거든요.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올려놔야지 되지. 압박해버리면 볼륨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올려놓는 게 좋겠고요. 4번 접어서 사용하는 거 어떤지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판매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원래 이렇게 댄스플라이에다가 물어보는데 4번은 접어서 한 케이스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속으로 너무 두꺼워서 속으로 블러스플라이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4번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방에 고리식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너무 많이 꺼져 있다고 하면 이 오식스 볼륨맥스만 가지고는 좀 힘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늘 하듯이 본그래프트 깔고 그 위에다가 멤브레인 한 장 올리면 볼륨을 증가시키는데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술 중에서는 카메라는 어떻게 멸균 세팅해서 쓰나요? 멸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닐로 랩핑만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뭐 카메라 한 장 찍고 사진 한 장 찍고는 글러브 받고 끼고 또 막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알코올 같은 걸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굳이 뭐 이것을 소독할 필요는 없고요. 30년 동안 사진 똑같이 찍어 왔는데 감염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민호 선생님 맨눈으로 수술하시는데요. 치과에서 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근시죠.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근시가 이제 원시로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냥 뭐 눈 관리가 뭐 별게 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애끼려고 노력하고 너무 혹사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밤이면 밤마다 껌껌한 데서 이 핸드폰 보고 있어가지고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안경을 벗고 진료를 하고요. 또 아직 뭐 프레퍼레이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루페를 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D 커넥션이 패스가 정확하지 않으면 멀티플에서는 불리한 구조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네, 딥 커넥션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히 한국에서 하는 식의 어떤 SCRP 이런 보철물을 만들려면 이게 안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어버트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이 띄울 수 있나요? 올렸어요? 네. 아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밑에 딥 커넥션 30도 각도만 남겨두고요. 커버 부분만 남겨두고 저 밑에 쪽은 아예 스크루로서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SCRP처럼 이렇게 보철 하셔도 되고 스크루 리테인드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카탈로그에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브릿지 어버트먼트라고 그렇게 하시면 뭐 몇 개가 됐든 간에 어지간하면 30도니까 어지간하면 다 커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BD 블루 다이몬드 그 클리니컬 아틀라스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나기원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BD 책을 한번 보시면 어떤 식의 보철을 쓸 수 있는가 아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라테럴 윈도우 갈아내서 없애면 그 부분에 다시 뼈가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월 디펙인데도 왜 본이 형성되지 않나요? 치조골과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윈도우는 사실은 본이 되기는 되죠. 왜냐하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던 본 그래프트 쪽이 그쪽이 사이너스 안쪽이 고루화가 되니까. 그런데요, 이게 라테럴 윈도우 덮어주지 않으면 이 바깥쪽에 있는 소프티슈, 그 페리오스티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소프티슈 셀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멤브레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슈트하는 경우에 나중에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상당히 함몰이 되어 있고 소프티슈가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본의 두께가 얇고 그 안쪽은 또 우리가 그래프트를 했고 이러기 때문에 리제너레이션 포텐셜이 좀 약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조골은 다르죠. 치조골은 완전히 소켓이니까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포월이죠. 그런 경우에는 리제너레이션이 더 잘 되겠지만 이건 그냥 플랫한 아주 얇은 본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좀 중국에서 또 질문인데요. 사이너스 라테랄 어프로치 본 그래프트 골 형성 메커니즘은 어떤가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리제너레이션하고 같은 거죠. 이게 우리가 임플란트를 위해서 본 그래프트를 하는 곳이 그러니까 버티컬로 하는 경우가 있고 라테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소켓이라든지 사이너스처럼 셀프 컨테인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아예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이런 데서 본 그래프트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다른 곳하고 똑같습니다. 블러 스플라이가 될 것이고 본이 월이라 그러죠. 그 뼈가 있는 곳에서 오스테오블라스트들이 자라 들어와서 뼈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뭐 골 형성 메커니즘은 뭐 포월 앞에서 포월 디펙이라고도 하셨는데요. 사이너스 쪽은 사실 골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월에서부터
그러니까 멀티 포텐셜 셀들이 들어와서 그게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화하고 또 거기서 이제 오스테오제네시스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다음에 만약 상악 구치부에서 골질이 안 좋아 직경 6mm를 침입해도 토크가 20 정도라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저도 똑같이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구치부도 하악도 마찬가지고 상악도 마찬가지인데 골질도 골질이지만 소켓이 되게 크죠. 이런 경우에 6mm를 침입하는 게 아니고요. 딥스레드를 침입하셔야 돼요. 딥스레드. 이게 직경이 늘어난다고 해서 스테빌리티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코어는 같더라도 코어는 뭐 4.8코어, 4.3코어 정도. 코어는 사실은 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대신에 스레드가 깊은 것을 사용하시면 고정력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와 직경과 스레드의 개념을 분리시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그것을 제일 먼저 제품화시킨 것이 에니리지라는 제품입니다. 에니리지는 상하 구치부에서는 아주 탁월한 소프트한 본에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고정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번 딥스레드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힐링이 기존의 BD 힐링이 아닌데 무엇인가요? 스캐너블 힐링 어버트먼트입니다. 어버트먼트가 그냥 일반적인 원피스 자리가 있고요. 지금 저것은 그냥 그대로 그냥 스캔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이 스캐너블 힐링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죠. 임프레션 들 때도 빼고 임프레션 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라테럴 윈도우를 너무 아래쪽으로 형성하고 언더 드릴링을 한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버칼 플레이트가 부서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행히 본그래프트를 하고 성공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예 부러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죠.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테럴 월이 있고 크레스탈 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물론 어프로치가 하기 쉽도록 라테럴 윈도우를 좀 낮게 해야 되지만 너무 크레스탈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영역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겠죠. 우리 기구가 이렇게 걷어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치를 임플란트가 들어갈 곳을 생각을 하시고 그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라테럴 윈도우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러져 버리면 고정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본 멤브레인을 덮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또 중국에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본 멤브레인이라는 것이 이제 바깥에 라테럴 윈도우 했던 그거 이야기겠죠. 거기에 라테럴 윈도우를 따내고 제일 먼저 벌써 십몇 년 전 된 것 같은데 우리 조용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 떼내서 다시 위치시키는 방법을 개발해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라테럴 윈도우를 뗐다가 붙여놓으면 이거 자체가 멤브레인이 돼가지고 가장 좋은 형태의 멤브레인이죠. 그래서 다른 멤브레인을 덮지 않아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BT 본 파티클을 사용할까요? ABT 본 파티클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ABT? ATB 본 파티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본은요, 알로그래프트입니다. 알로그래프트, 휴먼 본이죠. 알로그래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너스 혈관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피합니까? CT에서 보죠. CT에서 보면 라테랄 월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그게 이제 라테랄 그러니까 아테리가 이제 있는 건데요. 그게 보이면 일단 플랩을 열고 보면 옆에 라인이 보입니다. 혈관이 지나가는 라인이 피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진짜 이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아예 터뜨려도 됩니다. 지나가고 퍼포레이션 돼도 뭐 한 3, 4분 안에 다 이제 멈춰지게 되니까 그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보다 압력이 세가지고 얼굴까지 피가 튀어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생각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에 문제가 일으키거나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악동 고리식은 동전골만 사용하신 건가요? 네, 동전골만 썼습니다. 이종골 또는 합성골 믹스해서 사용하는 건 어떤가요? 옛날에는 많이 했었죠. 옛날에는 DFDBA를 많이 썼거든요. Demineralized Freeze Dry Bone. 여기는
미네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흡수가 되기도 하고 볼륨을 유지하는 데서도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보바인본이나 신세틱을 믹스해서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FDBA죠. 그러니까 미네랄이 그냥 다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믹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FDBA라면 믹스할 필요가 없다. DFDBA를 쓰신다면 믹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너무 뒤쪽이라 생각했는데 윈도우 형성 시 25번 쪽 매지알에서 안 열고 캐리슨 론저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앞쪽으로 안티리어 월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뼈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앞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해서 하면 뒤로 확장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두꺼운 보다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만은 가장 쉬운 곳,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 이렇게 벌써 이렇게 블랙 섀도우가 보이는 곳, 그것부터 먼저 따내고 이렇게 캐리슨 론저를 조금 하면 아주 쉽죠. 근데 뭐 개인적인 어떤 취향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저희 후배들이나 우리 다른 선생님들한테 권할 때도 이렇게 권합니다. 잘 보이는 곳에서부터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확대시킨다라는 쪽으로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너스 라테랄 어프로치 수술 시 동시에 힐링 어버트먼 연결하면 감염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감염 가능성은 없고요. 결국은 이게 뼈가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고정이 잘 안 돼서 또 힘을 받아서 이게 흔들리거나 어센트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특히나 이게 양쪽 다 식사를 못하는 경우, 음식이 이렇게 닿게 되는 경우라면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오랫동안 벌써 왼쪽 치아가 없어지고 나서 오른쪽만 식사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 이렇게 음식을 씹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은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늘 원세자랑 똑같은데 흔들리지 않는가, 고정력이 약하니까 그것이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크리스탈로 접근하는 상악동 거상술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자분이 동의해 주시는 환자분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꼭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악동 라테랄 할 때 약투약은 어떻게 하나요? 뭐 저는 뭐 거의 똑같이 합니다. 로도질 쓰고 있고요. 나머지 뭐 진통 소염제 그리고 위장약 같이 믹스했는데 안티는 그 로도질 주로 루틴하게 로도질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라크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신지는 아랍어를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오늘 만약에 크리스탈로 접근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네, 크리스탈로 하면 뭐 크리스탈의 루틴이 있죠. 저는 뭐 덴사보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또 크리스탈 어프로치하는 그 툴들도 사용하고 있고 한데 뭐 크리스탈로 한다면 뭐 그냥 했겠죠. 그냥 스텝 바이 3mm 정도 본이 있었으니까 3mm까지 이니셜 드릴링하고 덴사버를 쓴다면 리버스로 해서 계속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본을 그래프트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라테랄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베이스가 너무 넓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CTS 상에서 사이너스 베이스가 넓다. 지금 오늘 보니까 한 2, 3mm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정도 같으면 4mm 픽처가 들어가도 이렇게 한쪽으로만 본이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라테랄 윈도우 오픈 과정에서 퍼포레이션 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뭐 원리는 똑같죠. 어떤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커버한다. 커버하지 못하면 포기한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테랄 커버할 수 있다는 멤브레인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퍼포레이션 주변이 완전히 다 디태치 돼가지고 가장자리 보드라인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다 어디까지 찢어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멤브레인으로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일에 커버하기 너무 힘들 정도로 많이 찢어졌다 그러면 그냥 크로즈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고 나와서
한 2달쯤 있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때는 벌써 이게 라테럴 그러니까 멤브레인은 다 힐링이 되어 있을 것이고 라테럴 윈도는 이미 열려져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가 담배를 피울 경우요. 임플란트 엠베딩하고 봉합으로 바꿔야 하나요? 네. 담배를 피운다면 저는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했을 겁니다. 사이너스 하는 분이 담배를 피우면 되게 좀 그렇죠. 그래서 가장 패시브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게 됩니다. 더 작은 양의 그래프트를 하고 더 짧은 임플란트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ATB 본 파티클은 자가치아를 ATB 자기 치아를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치아를 분쇄시켜서 약품 처리해서 본그래프트를 쓰는 그런 방법인데요. 저는 아직 그렇게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문헌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써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아있는 본 높이가 너무 낮을 때 크리스탈 어프로치 윈도우 오픈 사이너스 멤브레인 박리하면 가능합니까? 크리스탈 어프로치 윈도우 오픈 사이너스 멤브레인 박리. 아직 본이 얇게 남아 있는데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신 것 같은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1mm 정도에 남아 있는 것도 크리스탈로 하는 경우도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그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로 하시나 라테랄로 하시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오늘처럼 3개 정도 하면요. 라테랄이 훨씬 빠릅니다. 크리스탈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확 열고 쫙 밀어 올리고 그래프트 하는 것이 훨씬 스피디하고 사실 수술에 있어서 속도가 트라우마의 정도를 좌지우지하죠. 너무 간단한 수술이라도 오랫동안 1시간, 2시간씩 걸리면 환자분이 훨씬 더 많이 스웨일링이 되고 그렇습니다. 컴플리케이션도 더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수술하시면 환자분이 훨씬 더 편안해 하실 겁니다. 마지막 질문. 사이너스 멤브레인 박리하면 포스티리어 월 제대로 박리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포스티리어 월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스티리어 월 어떤 분들은 뒤쪽으로 가면 저기 투베러시티 테리고이드까지 쭉 밀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원래 치아가 있어야 될 부분보다 훨씬 뒤쪽이라서 거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쪽 안티리어 월 쪽을 잘 케어하고 미디알 월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월을 잘 케어하게 되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가겠다고 꼭 가셔야 되겠다. 포스티리어 월을 만져봐야 되겠다 하시면 역시 저는 캐리슨 론저로 해서 뚝뚝 따고 저 뒤로 들어가서 하죠. 근데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커버드된 기구들이 있어서 접근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안티리어 월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쉔크가 긴 기구를 쓰시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